일단은 시간이 또 이제 어머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기 때문에 일단은 좀 먼저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전반부에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제 개괄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메인은 오늘 이제 뒤에 김민정 부원장이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제 메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여기 지금 초등부, 중등부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사실은 초중등부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대회가 어머님 이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대회가 어머님 왜 바뀌었을까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왜 바뀌었을까요, 어머님? 대회가? 네? 어른이 너무 많이 해서. 네, 저희가 그 사교육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이야기할 때 과다한 비용 지출하고 학부모의 직업이 대회의 결과를 판가름한다라고 뉴스 언론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문이과 통합과정 때문에 탐구 부분에 대한 거를 빼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과 애들도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서에 대한 부분의 토론 대회처럼 토론 위주의 취지로 거기에 목적성을 둔 겁니다. 그래서 탐구 토론 대회가 이번에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애들이 예선에서 4팀이나 5팀 정도를 선별을 해서 5팀 정도 내에 그 조가 이제 본선 대회를 치르는 게임으로 바뀌었고요. 이번에 지금 융합과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서울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머님들이 거기 있는 부분에 대한 건 자세한 내용은 김민정 부원장한테 이유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지금 과학상자를 준비하는 거는 아마 올해까지가 될 것 같고요. 과학상자는 내년부터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상자는 일단은 대회 취지가 이제 저희가 만들기 대회가 아니고요. 이제 정보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전에 저희가 다뤘던 전기 회로, 즉 아두이노 형태의 그런 취지로 발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대회를 준비하실 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바뀌어진 형태의 모습으로 대회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17학년도 과학탐구토론대회 지금 바뀌었죠. 공지 24일날 올라오고 나서 지금 학원마다 시간표 뿌리고 어떤 과정을 어떻게 하겠다, 주제 하겠다 지금 다 이게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머님 주제가 공개된 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왜냐면 교사들한테 물어보더라도 아직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일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비워진 상태에서 공개되어진 자료를 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님 이 대회에서 아이들이 이 탐구 토론 대회를 어떻게 준비를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놓고 봐야 되는데요. 탐구 토론 대회 지금 준비하고 계신 어머님 없으세요? 네, 있잖아요, 어머님.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벌써 하시고 계신 분들 계세요. 네, 근데 어머님 왜 하시나요? 저희가 MSD잖아요, 어머님. 차라리 준비하실 거면 MSC를 가세요, 어머님. 네, 왜 그러면 거기에 과학탐구 토론을 할 수 있는 R&D반, DNA반이 있잖아요. 사실은 학원으로 따지면 MSC가 적격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할 수가 없는 이유는 거기도 진행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들 지금 맞물리는 과정에서 학원의 상술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머님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어제 들은 말입니다. MSG는 공공의 적이다. 네, 왜냐면 어저께 제가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저희 과정 커리큘럼 어떻게 되는지 시간표 어떻게 되는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한 건도 노출되어진 사항이 없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선생님들 개별적으로 시간 잡으신 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학원에서 시간표 나간 거는 정식으로 나간 네 타임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왜 공개를 안 했냐면 선생님들이 어머님 여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어떤 선생님들이 적격인가. 네, 저는 어머님들이 저희를 찾아오시지만 저 말고 김민정 부원장 말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맞으면 그 사람을 추천해서 그 사람한테 어머니 수업을 듣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선생님들 배정을 하면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요. 학교에 있는 전체적인 행정 과정을 아는 선생님들이 몇 명이나 될까? 네, 그걸 정말 많이 신경 썼어요. 이유는 지금 학교에서 어머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학교 행정이잖아요. 근데 학교 행정을 갖다가 전혀 모르고서는 접근 구도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올해 지금 프로그램 준비하는 것들도 사실은 주제별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지만 저희는 학습이라고 봐요. 학습. 그래서 학습에 대한 부분의 테크닉적인 수업이 어떻게 되어지느냐가
이번에 과학탐구 토론대회의 가장 큰 맥락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G는 어떻게 준비하나? 시간표 어떻게 나왔나? 전진웅이냐 김민정이냐? 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여기로 기울었어요. 네, 좋은 일이죠. 네, 근데 어머님, 이 부분보다는 한 가지 어머님 보셔야 될 건 소문과 현실에 대한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2인 1조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어머님 아이들이 누구를 갖다 선택해야 되는지 복잡해졌죠. 3인 1조로 계획해 놓으셨던 어머님들은 네, 아니면 팀을 다 찢어버리고 네. 그리고 다른 아이와 또 결합하고 자 뒤에서 어머님 모종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저는 여기 앞에 있는데 뒤에서 어머님 손 붙잡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어머님 이번에는요 제가 좀 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과학적인 지식이 좀 채워져 있는 아이들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면 이번에 결격 사유 중에요 IT 기기를 못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 자체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배제를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분에서 본인이 기본적으로 책을 많이 읽든 과학적인 공부를 앞으로 뭐 선행을 해서 진도를 가지고 갔던 거기 있는 부분에서 지식이 있는 아이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되냐면 디베이트가 더해져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소문과 현실이라는 부분에 제가 왜 주제를 써놨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토론을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다르게 어머님 이상하게 비춰질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탐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토론이 중요하다고 작년에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올해도 지식이 중요할까 토론이 중요할까 했을 때 어머님 학교 대표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지식이 있는 애들은 많아요 전국에. 네, 그럼 뭐가 제일 잘해야 될까요? 토론이에요 토론. 네, 그래서 토론을 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시는 게 어머님들이 가장 이제 핵심 사항입니다. 자, 근데 어머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왜 머리가 아프냐? 주제를 모르니까 머리 아픈 거예요. 어머니 우리는 답을 갖다 찾아놓고 그 답을 갖다 쫓아가진 않아요. 제가 과정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과정 중심으로 바뀌는 거에서 이거를 어떤 답을 요구하고 정해져 있다면 답을 찾을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현재는 문이과 통합 과정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폭이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머리 아프시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흐름의 과정을 갖다가 충실하게 하는 아이들로 어머님들이 경험치를 올려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자꾸 주제를 물어보시는데 주제는 저희가 올해 예측했던 건 사실은 지구과학의 지진이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때 이제 경주에서 지진이 벌어졌을 때 현장에 없으셨던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는데 저기서 앞에 있는 사람이 어머니 출렁거려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그 트라우마가 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진이 올해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지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너무 어려운 주제보다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주제를 갖다가 선별하는 게 학교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시사적인 부분도 굉장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 주제는 어머니 좀 다양하게 놓고 연습을 갖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정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정 중심이라는 말이 참 그런데 실험을 하지 않잖아요, 어머님. 그러면 이제 학습을 갖다가 단기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머님 학습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되죠? 차근차근히 이제 준비를 해 와야 됩니다. 근데 그 학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과정 중심으로 놓고 보는 이유는 어머님들께서 이제 점프를 할 수가 없어요. 점프를 못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밟듯이 학습에 대한 계단을 어머니께서 밟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 어머니 저죠. 네, 작년에 제가 이 브로마이드를 드렸어요. 참 많이 바뀌었죠. 네, 제가 어머니 한 달 사이에 10kg나 쪄가지고요. 지금 죽겠어요. 자, 근데 어머니 왜요? 너무 많이 바뀌었죠? 네,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학원을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참 그렇습니다, 어머님. 근데 어머님 일단은 이 브로마이드는 제가 올해 안 내보냅니다. 네, 왜냐면 대회가 어머님 싹 다 바뀌어요. 어머님께서 아두이노 대회 준비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과학탐구 토론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학생탐구 발표대회도 바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머님. 뭐가 바뀌냐면 보고서의 페이지 수가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머님들 놓고 보시면 올해 제가 브로마이드를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드릴 수가 없어요. 내용적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저랑은 컨설팅하고 상담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죠. 네, 지금 다른 학원에서 컨택을 제일 많이 받는 분.
네, 김민정 부원장. 근데 김민정 부원장은 어머니 비교과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어머님들께서 검증이 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이고 사실은 대치동에서 비교과는 김민정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네, 제가 저번에 창의를 곱다고 했던 김지우 선생님. 근데 이분은 굉장히 성실하세요. 네, 와이즈만 출신이고 어쨌든 작년에 승률 75%. 네, 근데 왜 승률 75%냐면 꼼꼼해서 그래요. 어머님들이 이름이 안 나 있으니까 좀 불안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꼼꼼함으로 어머님 승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나중에 어머니 보시면 내년에 다시 찾아오실 분. 네. 자, 그리고 김석빈 선생님. 네, 김석빈 선생님은 대형국제중 오늘로 마지막 근무입니다. 네. 네, 오늘이 근무 마지막 날이에요. 네. 그래서 내일부터는 네, MSG 출근을 하십니다. 네. 대형국제중학교에서 과학교사를 했기 때문에 어머님 수행평가하고 비교과 라인이 굉장히 강하겠죠. 네, 근데 제가 어머니 아까 학교 행정 중심이 필요하다고 했던 이유는 학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강사를 뽑을 때도 어머니 교사 출신 선생님들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현직에서 그냥 강사를 시작해서 했던 분들보다 학교에서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아이들을 잘 보고 잘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현장과 그다음에 학교의 그 공교육 현장과의 그 비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네, 조은실 선생님. 조은실 선생님 사진이 없어서 어머님 그냥 이렇게 걸었습니다. 네, 나중에 보시고 어머님 또 웃으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이분은 어머님 와이즈만의 CNA 수업이라고 그 수업의 1인자예요. 나이가 좀 있으시죠? 근데 그 수업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1인자라고 하는 이유는 교재를 굉장히 잘 다루고 그 다음에 이런 비교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하지만 이분도 중학교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을 갖다가 제가 모시고 오는 이유는 어머님들한테 실망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비교과 라인은 일반 사교육 강사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상업적으로 잘하죠. 네. 그러니까 그 상업적으로 잘한다는 거는 저희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애들이 결과가 어머님 중요한 것도 있지만 과정 중심으로 가려면 결과를 먼저 보기 전에 선생님이 어떻게 그거를 갈지 그거에 대한 체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냥 수업 맡겨놓고 어머니 이거 그냥 가버리면 나중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나중에 선생님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 하시니까 체크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머님들 체크하시기 전에 학원에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걸 보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박헌진 선생님. 저번에 숱한보 때문에 어머님들 많이 문의 주셨었는데 지금 저쪽에 학원에 아까 시간대가 안 나와서 수업을 갖다 깔지는 못했어요. 근데 일요일날 이제 3시하고 근데 6시 시간 받아서 이분이 그 또 과학 탐구 토론대회를 진행을 하십니다. 과거 출신이시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나중에 그 하실 때 조금 더 유리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라인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머님 MSG하고 MSC가 있는데 형제학원이 아닙니다. 네, 어머님들은 저희들한테 영재성 검사를 해달라고 전화를 하시는데 전화를 잘못 학원도 똑같이 2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비교가 되는데 여기 이 옛날에 계시던 홍 원장님하고 저하고는 또 잘 아는 친구 사이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머님들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과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할 거면 MSG. 근데 토론의 기술, 과학의 토론의 기술을 할 거면 사실은 진짜 MSC가 답이거든요. 제가 이걸 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냐면 탐구 토론은요, 어머님 이끌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네. 어머님들이 그 여기 MSG에 와서 결과물 나오는 아이들 중에 제일 놀라는 애들이 뭐냐면 발표 디베이트를 할 때 내 아이가 못할 거라고 해서 왔는데 애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어머님의 모습이 더 재밌어요. 네, 아시죠? 어머님들 아이들 잘 모르시잖아요. 애들이 시켜보고 나면 애들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지 사실 그거를 믿지는 않으세요. 근데 애들이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다라고 어머님 100%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부분의 디베이트는 아이들이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지 사실은 해요. 어머니 이 대회가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저분해서 없어져요. 근데 왜 없어지냐? 가면 다 뭐 하죠? 애들이 할퀴죠. 네, 대회는 그 당일날 엄청 할퀴야 돼요, 어머님.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머님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 건 이게 대회 토론인데 토론이 아니라 말 꼬리 잡기 싸움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대회를 실질적으로 겪어본 애들은 막 그 아이가 뭐 진짜 이게 올라오는 걸 참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본선 올라가면 더 해요. 본선 올라가서 안 할 것 같은데 다른 학교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막 부글부글 끓어서 와요. 근데
거기서 어머님 작년에도 제일 잘했던 아이가 뭘 하냐? 끊어버리는 거죠. 네, 커팅을 잘해요. 토론을 할 때는 커팅을 잘하고 거기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잡아주는 게 정말 디베이트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걸 너무나 잘해서 작년에 할 때 그 아래에 있는 선생님 그룹진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아이가 있습니다. 올해 6학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올해 또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그 실력으로 또 한 번 대표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머니께서 놓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양쪽을 다 놓고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제 수업 모델에 대한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리면 정말 다양한 학원에서 다양하게 내놨습니다. 근데 어머님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좀 놓고 보셔야 돼요. 그냥 저희는 공개를 딱 해드릴게요. 딱 수업 모델 3개를 잡았어요. 왜냐면 탐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토론 수업하고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토론 수업은. 그리고 테크니컬 수업하고 학습 응용 수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테크니컬 수업은 우리가 뭐냐면 애들이 실질적으로 어머님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확장을 할 때 그 지식의 확장의 방향성을 갖다가 결정을 못 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방향성을 갖다가 할 때 이걸 어디로 확장할지가 이제 중요한데 그 확장하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특히 초등 애들은 그래도 덤비는데 중학교 애들은 자꾸 고민만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는데 어머님 이 테크니컬 수업을 하려면 누가 제일 적당할까요? 어머니들 다 초등학교 애들을 두고 계시고 초등학교를 다 지낸 애들 중학생 애들을 지금 데리고 계시니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야의 선생님이 제일 잘할까요? 이 상황을 보실 때 어머님 여기에 중등에서는 이제 영재원이 1학년밖에 없지만 초등은 영재원이 다양하잖아요. 올해 어머님 3학년 영재원 100명 뽑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 테크니컬적인 수업은 주제별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영재원 수업을 갖다 해본 선생님이 지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나중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는 방법적인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애들 확장성에서 이걸 융합식으로 엮어줄 때 융합식으로 엮어주는 방법적인 부분에서 학원마다 분명히 차이가 날 거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융합 부분에서는 어머니 좀 더 강세를 띌 수가 있어요. 왜? 선생님들이 다 뭐를 하죠? 영재원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영재원에서 수업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훨씬 더 다양하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학습 응용 수업인데요, 어머님. 이거는 그냥 심화 수업이라 놓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저희가 왜 깔았냐면 애들이 어머님 수업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과학을 전혀 안 하는 애들. 그리고 초등학교 과학을 못 끝내서 불안해하는 애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또 학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잡아줘야 될지를 모르는 애들. 어머니 초등학교 6학년이 과학을 하나도 안 한 아이하고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 물리 2가 끝난 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 어떻게 잡아줄 건가? 이 간극차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거를 잡아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주제별 수업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그 주제별 수업을 할 때 그 아이들이 간극을 좁혀주는 게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수업을 안 한 아이는요. 수업을 한 아이와 붙었을 때 절대적으로 본인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위축을 되지 않아도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승부수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 패턴의 수업을 갖다가 준비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어머님 나중에 혹시나 잡으실 때 어머님들께서 이제 조금 과정을 좀 빨리 잡아주셔야 돼요. 뭐냐면 교과 수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머님 이제 조금 빨라져야 된다는 건 인정을 하시죠. 그래서 교과 수업은 좀 빠르게, 그 대신 교과하고 실험 이 2가지 중에 순서를 갖다 정하실 때는 교과 먼저 그 다음 실험. 왜?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뭐가 있죠, 어머님? 내신 수업에 실험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릴 때 어머니 시키지 마세요. 어릴 때 시키게 되면 손동작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실험했을 때 감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만 있고 흥미만 이제 거기서 발동을 할 뿐이죠. 그래서 내신 교과하고 연관시키려면 5학년, 6학년 때 어머니 같이 병행해서 시켜주시는 게 훨씬 더 이롭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2부 순서로 저는 여기 내려가고요, 어머님. 김민정 부원장이 올라올 텐데 김민정 부원장이 올라와서 어머님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저희 학원 베테랑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어머님 진짜 베테랑이에요. 저희가 이 강추하는 이유는 실적이 어머님 두말할 나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어머님. 오늘 그냥 가시지 마시고 추후에 상담 어머님 꼭 잡으시고 상담 오늘 받고 가세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오늘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시간표인데요. 시간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머님 어떻게 지도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어머님 사교육을 왜 욕을 먹는 줄 아세요? 바로 이번에 언론에서요. 딱 공지가 된 상황에서 올라온 거 보니까 이 과학탐구 토론대회가 토론 수업이 돼버리니까 집단 수업이 돼버린 거예요, 어머니. 근데 토론이 어머니 집단이 될까요? 토론은 집단이 안 됩니다, 어머니. 왜냐면 토론이라고 하는 거에 기술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를 많이 받아도 2조나 3조밖에 못 받아요. 어떻게 5조, 10조를 받아서 어머니 수업을 해요? 그럼 못합니다. 네, 그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 방청객이 아니잖아요. 네, 애들이 오면 어머니 나머지 조들은 활동을 뭐 하고 있어야 되죠? 3시간 동안 방청객 하고 있어야 돼요, 어머니. 네, 그걸 어머니 시키실 거예요? 네, 그건 아니니까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거기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보시고 어머님들께서 계획을 좀 잡으시고 중등하고요, 어머님, 초등하고 레벨을 갖다가 섞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혹시 자녀분 중에 초등하고 중등의 애들이 있으면요, 초등은 레벨의 난이도를 학생이 똑같이 참여했을 때 낮은 아이들, 그 다음에 중등은 약간 고난이도 애들, 그래서 섞어서 집에서 어머님 트레이닝 시켜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대회 누가 제일 유리할까요? 쌍둥이들이에요, 어머님. 아니 진짜로요. 네.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 주변에 눈치 볼 게 있나요? 네, 쌍둥이들이 제일 유리하죠. 네, 근데 쌍둥이들이 왜 유리하냐? 특히 아이들의 학습적인 지식의 차이가 없으면요, 본인들이 집에서 어머니 다 맞춰오잖아요, 몇 년 동안. 네, 손발이 맞죠. 싸우지 않는 이상은 네, 대회에서 어머님 보세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기 서울시 지금 가기 전에 교육청 예선에서도 그렇고 쌍둥이들이 많이 진짜 올라올 거예요. 네. 이유는 그렇다고 어머님 쌍둥이도 다를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어머님 하실 때 쌍둥이 같은 애들을 잡아주세요. 쌍둥이 같은 애들. 네. 지금 올해 전학을 오시건 주변에 할애가 없건 간에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쌍둥이 같은 애들. 내 아이하고 비슷한 애들. 네. 절대 어머님 거기서 고아가 너무 차이가 나서 이걸 하는데 내 아이가 주눅 들지 않게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하다 보면 잘하는 애들 어머님 찾으러 돌아다니시다 보면 내 아이의 어머님 수준은 고려 안 하시고 내 아이 수준 맞겠지 해서 집어넣을 수 있지만 내 아이가 어느새 유축되고 있는 걸 어머님 보시면 2번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님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가 대회를 하도록 해주는 것이지 그거를 주눅들이기 위한 대회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걸 왜 좋아하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너무나도 잘하는 애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걸 대회를 갖다 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 2부 순서로 김민정 부원장이 올라와서 전체적인 대회하고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MSG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민정입니다. 저희 학원이 혹시 지금 MSG라는 이름을 달고 수업을 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모르시나요? 저희가 작년에 설명회를 하고 나서 아직 1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원장님과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직도 배울 점이 많다는 거,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어머님들께도,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사실 제가 저는 표지부터 좀 신경을 썼어요. PT를 만들면서요. 저희가 이제 수학하고 과학으로 시작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좀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설명회를 하면서 저는 지금 사실 마음이 떨리는데요. 이게 걱정돼서 떨리는 것보다는 좀 설레이는 그런 떨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저희 친구들과 잘해 나갈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 PT 첫 페이지를 준비하면서 한참 쳐다보고 고민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아시죠? 벌써 내용을 딱 알아차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맷돌이고요. 이 맷돌의 손잡이를 어처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희 친구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어처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말로 멘붕? 짜증도 나겠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또 어떤 학생들은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아 이거야 하고서 바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난 주말에 아마 저희 어머님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공지를 보시고서 이런 지금 어처구니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아마 오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저랑 저희 원장님이랑 저희 선생님들은 아 대회는 이렇게 치러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어머님들도 그런 마음을 같이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12월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설명회를 하면서요. 어머님들께 부탁드렸던 것은 앞으로 탐구는 아이의 미래 지향적으로, 그 다음에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인 탐구,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역할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탐구를 해주십사 그렇게 당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과정 중심으로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시고 그래서 초등 때 해서 중등 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난 겨울 어떻게 보내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제가 저번 설명회 때 오신 분들은 이 PT를 보셨을 텐데요. 겨울방학 동안에 저희 친구들에게 경험을 키워주시고 독서를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학업을 좀 올려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MSG에 맡겨주시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지금 이번 겨울방학을 좀 잘 보내셨어요, 어머니?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느낌표를 찍는 부모님들도 어머님들도 계신 것 같고 조금 살짝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내일이 3월 1일 새학기를 이제 맞이해야 됩니다.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는 아마 이 겨울방학이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설명회는 과학 분야 전체적인 일정과 과학 탐구대 종목 안내 그리고 제일 궁금하신 과학 토론 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학생이 한 명 와 있는데요. 우리 학생 시간 조금 많아요? 안 많아요? 과학 토론 대회를 마지막에 할 건데 학생 때문에 내가 뭔가 조금 더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한번 오늘 저 학생 때문에 오늘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 과학 분야 일정 및 특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 탐구 대회는 각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뭐 에어로켓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기계과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그 다음에 토론을 잘하거나 혹은 창의적으로 뭔가 산출물을 잘하는 친구들이 나가는 대회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탐구 실험대회와 자연관찰탐구대회는 보고서를 쓰는 대회입니다. 보고서는 과학의 가장 기본 탐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창의사고력대회는 공대회는 아니에요. 서울교대에서 진행하는 대회죠. 하지만 지금 과학에서 초등학생들이 진행하기에 기본 지식을 확인하고 지금 우리 아이의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본 대회입니다. 이 기본 대회를 치르고 나시면 과학탐구 발표대회와 과학창의력대회가 있는데요. 이 대회들은 위에 있는 대회를 기본으로 해서 좀 더 심화, 깊이 있게 들어가고 활용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는 영재원에서 이런 능력들을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 대회들을 경험치를 쌓게 되면 이 영재원에 대한 준비는 분명히 그냥 저절로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설명회를 들으시고 나서 아이들과 한번 전략을 좀 잘 세워보시고 미래 진로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회 안내를 하나씩 해드리면요. 기계공학, 항공우주, 융합과학, 과학토론으로 되어 있는 지금 과학탐구 대회는요. 지금 기계과학과 항공우주는 초등학교, 중학생만 참가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고등학교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학탐구 실험대회와 자연관찰대회가 있는데요. 지금 과학탐구대회 첫 번째 거는 창의재단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과학교육총연합회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탐구 실험대회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만 진행하는 대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그 학년이 되었다면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기본이 되는 보고서 쓰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내든 안 내든 보고서 쓰기의 실력을 좀 높일 수 있고 그러면 탐구 발표대회도 할 수 있고 보고서를 잘 쓰는 친구는요. 토론할 때 입론서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잘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고서는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많이 쓴 친구는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학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자연 관찰 탐구 대회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교내 대회에서는 지금 진행 방법이 아주 다양해요. 서울시에서 예선 대회를 교육청 없이 바로 지필고사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내 대회도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가 있고요. 대회 취지에 맞춰서 보고서 쓰기 대회를 진행을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슬쩍 추천해주는 학교도 있어요. 예, 작년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대회는 다 당일날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당일에 상황에 따라서 예, 또 당락이 혹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대회들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과학창의력대회는 이것도 역시 과학교육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대회인데요. 이 대회는 지금 앞에 했던 모든 기능들을 다 합쳐야 되는 대회입니다. 얘는 전국대회가 예선대회 지필고사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지필고사에서 뽑히는 학생들이 바로 전국대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본선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창의적인 문제들을 풀어서 지필고사를 보고 또 창의적인 문제를 실제적으로 산출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아주 종합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면서 그 다음에 창의성을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쏟고 오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라도 더 쓰고 오는 것, 그게 무척 중요한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그 다음에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지금 달라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과학탐구 발표대회는요. 지금 과학전 시간에 들어가시면 올해 대회가 공지가 지금 났습니다. 벌써 났어요. 지금 준비하라는 이야기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실험을 하시는 것보다는 아이가 탐구할 수 있는 주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작년에도 주변을 계속 관찰하고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도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봄이니까 2학년이면은 주변 박물관이나 조금 자연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 가면서 계속 이제 저희 아이와 대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대회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도 학교 대표가 될 수 있는 대회. 예, 그래서 올해 4학년이 되는 친구들은 꼭 경험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대에서 진행하는 과학창의사고력 대회 같은 경우는요. 교과 종합적 사고력을 주관식,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냥 교과를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쳤을 때 아이가 계속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이거는 이런 실험을 하지? 그 다음에 왜 이런 준비물을 선택을 했지? 그런 좀 심화를 할 수 있다면 예, 주관식 문제를 풀 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술 능력에서 아마 그 점수가 낮은 친구가 있고요. 또 객관식보다 오히려 서술 문제에서 점수가 높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서술 능력이 조금 더 좋은 친구가 예, 암기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예, 앞으로 더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자, 올해 일정입니다. 2017년도 지금 현재 3월에는요. 작년에 진행했던 서울과학탐구발표대회에 그 본선격인 전람회가 서울시 전람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전람회는 작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제 5월, 6월쯤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올해 대회는 사실 4월 달부터 시작되고 제가 이 일정을 잡은 것은 지금 현재 제가 넘겨드릴게요. 사진을 찍으시니까 다 보여드려야지. 네, 찍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교내 대회를 진행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을 한번 잡아봤어요. 지금 과학탐구대회가 보통 4월 달에 진행이 되면은요, 교육청이 5월 달에 진행이 되고요, 서울시가 6월 달, 7월 달이 전국대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탐구실험대회와 자연관찰대회가 5월 달에 시작하는 이유는요, 서울시 예선대회가 6월 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5월 달에 보통 진행을 하는데 좀 서둘러서 과학의 달 행사로 진행을 하는 학교들은 4월 달에 진행을 하고 중학교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올해 창의사고력대회, 과학창의사고력대회는 6월 18일로 날짜가 지금 났고요. 4월 달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이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시험을 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양한 경험이 좋으니까요. 한번 현재 평가하고 그리고 이 평가 보시면은요 아이에게 그 성적 안 알려주시는 부모님들 계세요.
예, 근데 같이 보시고 뭐 10점 받았다, 예, 이렇게 주관식에서 5점 받았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도 우린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희망을 주시고 2학기 때 봤을 때는 네가 한 20점만 올리면 된다, 20점 올리는 거 어렵지 않다. 예, 근데 이 대회는 지금 초등학생만 봅니다. 여기 중학교 학부모님들도 계시니까요. 예, 꼭 확인해 주시고요. 8월 달에 과학 탐구 발표 대회가 있는데요. 올해는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에 제출하는 날짜가 8월 31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년 같은 경우에 9월 초였는데요. 지금 8월 31일이라고 했으니까 또 올해 방학들이 또 짧을 예정이잖아요. 연휴가 많아서요. 예,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방학 때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진행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조금 더 빠르죠? 저희 아마 6월? 예, 이렇게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영재원 대학부설이 있을 예정이고요. 12월에 교육청이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올해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달라진 것, 새로워진 것, 예,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요. 올해는 전략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금 우리 아이가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진로를 갖고 있는지 우리 아이랑 분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대회에 좀 더 중점적으로 할 것이냐, 어떤 대회는 경험을 할 것이냐 선택을 하시고요. 예전 같았으면은 지금 시작하셔서 지금 준비하시면 됐는데 이번에는 지금 아까 원장님께서도 앞에 말씀하셨지만 파이널이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준비한 친구들이 마지막 총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럴 때 이제 아이들한테도 시작하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예, 시작하면 반이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회 종목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이 대회들이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창의재단에서 4개의 종목을 진행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거를 다시 서울시, 각 경기도, 인천, 예, 거기에서 교육청에서 회의를 해요. 우리가 이 대회를 진행할 수 있냐 없냐 회의를 하고요. 그 회의를 하는 시점들은 사실 이 3월달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지금 좀 진행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아마 교육청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지금 예,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 기계공학 대회를 그러니까 내년에 폐지를 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작년 가을쯤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는 이 기계공학을 계속 할지 안 할지 확실하지 않아요. 이 대회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매년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이, 학생들이 대회를 나가서 창의성을 많이 보여준다면 이 대회가 유지될 거고요. 그냥 숙련된 기술, 그 다음에 창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대회는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회를 하는 것도 저희들 몫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항공우주도 지금 경기도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두. 경기도는 올해 이 대회가 없습니다. 항공우주대회가요. 예. 근데 교육청에서 권하기에 교내 대회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장을 합니다. 예, 과학의 달 행사로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라고는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항공우주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으신데요. 서울시가 물로켓 하다가 작년에 에어로켓 바뀌어서 이 대회가 에어로켓 대회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전국대회는 사실 글라이더 쪽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항공우주예요. 그래서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애물을 세워놓고 그 장애물 아래를 통과한 다음에 가장 높이 올라가는 비행체를 만들라. 예, 이런 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에어로켓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글라이더 기능도 갖고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비행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을 많이 한 학생들은 아는데요. 비행기, 종이 비행기 난리잖아요. 근데 종이 비행기도 좌회전, 우회전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아셨어요? 아시는가 보다. 예, 새로운 거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그래서 그 만드는 원리를 잘 알고 있다면은요, 좌회전, 우회전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위로 떠오르게도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어쨌든 저희 이제 아이들이 에어로켓을 그냥 다 똑같이 만들고 있다면, 예,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폐지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융합과학대회는 작년에 이제 지금까지 서울시와 부산시가 출전을 안 하고 있는 대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국 다 출전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올해도 융합과학대회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 서울시는요. 예. 그래서 이 대회가 저는 권하고 싶은데 아마 어려워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손이 많이 가는 대회이기도 해요. 문제거리도 좀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지금 그 과학 그리기 대회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나갈 그 영역이 지금 없는 거죠.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이 대회가 그런 대회거든요. 오늘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도 있어서 간단하게 대회 안내는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토론이 지금 가장 많이 바뀐 것은 2인 1조.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말이 빠른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뒤에 조금 말씀을 더 드리려고 막 지금 서두르고 있어요. 예. 자, 이 과학탐구대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종목별 요구 사항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계공학은 공학 원리, 그 다음에 여기에도 창의성, 그 다음에 항공우주는 항공우주과학 개념,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 예, 둘 다 과학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만들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민감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성 체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술 영역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과학 토론 같은 경우에 올해 바뀐 거는 정보 분석 처리 능력, 그 다음에 창의성, 논리성, 의사소통 능력. 근데 사실 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크게 지금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과.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탐구만 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융합과학은 간단하게 좀 그래도 진행 과정을 알아두시면 언젠가 쓸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 예, 이 융합과학 대회는요, 지금 이제 처음에 강연을 해요. 강연. 그러니까 주제가 나오고 문제가 출제가 되면 60분 동안 주제 강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품 설계도를 만드는데 이게 ASD로 한 장을 만들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100분 동안 진행을 한 다음에 180분 동안 이제 직접 작품 제작을 하는 거죠. 예, 좀 미술적 재능이 좀 있는 학생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나서 설명서를 작성해서 5분 동안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대회예요. 제가 그 예시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작년 전국대회 초등학생들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 딱 보시면은요. LED를 이용한 나만의 감성 조명 만들기. 감성 조명입니다. 그냥 조명이 아니라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문들이 많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조명기기에서 나오는 색의 온도와 밝기를 사람의 심리 상태, 리듬에 알맞게 적용시키면 공간의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학과 예술, 그 다음에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감성 체험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은요, 지금 모두 다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어요. 예,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예, 편안히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션이 있어요. 그리고요. 예, 여기서 지금 3가지 LED를 줄 건데요. 이 색깔들을 지금 섞어서 다른 색이 나올 수 있도록 제작하라. 이거는 빛의 합성이죠. 중학교 과정에서 이제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LED 조명을 고려해서 작품의 크기를 정하고 설계도 일치해야 되며, 그 다음에 여기서 스팀 요소가 3가지 이상 드러나도록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희 친구들이 스팀이 뭔지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준비물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냥 대부분 기본 미술 준비물, 그 다음에 오드락을 이용해서 예, 뭔가 제작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준비물입니다. 해결 방향을 그냥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기본 개념으로는요, 빛의 합성, 그 다음에 회로 구성, 예, 이런 것들을 조금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서 과학의 영역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신미성, 뭔가 디자인을 좀 해야 되겠죠. 예, 이 디자인을 할 때 창의성이 특히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것을 어떻게 과학과 연결을 시키느냐, 예, 이런 것들도 예, 융합적으로 잘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할 때 수학을 적용하는 건 무척 쉬워요. 사실 이 빛이라고 하는 걸 했을 때 빛의 그 조명의 거리, 스크린과의 거리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게 되고, 조명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수학적으로 정확히 계산하는 능력,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내가 철저히 분석하여
효과를 노렸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한다면 수학도 충분히 결합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술도 결합이 될 것이고요. 그럼 저절로 기술과 공학은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할 때는요, 목표를 정확히 정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감성 조명의 기능을 정하는 것이 무척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감성 조명을 이용을 해서 내가 어떤 효과를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뚜렷이 생각하면서 만들어야지, 예, 그냥 아이디어, 그냥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이게 제일 쉬울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제일 뭔가 멋지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기능을 정말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자연 친화적인 걸 만들겠다면 뭐 예를 들어서 식물의 모습을 띈다든지 조명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주의 모습을 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미래 지향적인 뭐 모습 이런 것들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예, 자 이제 천천히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올해 과학 토론 대회는 지금 탐구가 빠진 토론 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준비하기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부담이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평소 실력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평소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또 사실은 보고서를 안 쓰는 거잖아요. 근데 1년에 아이들이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크게 2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탐구 대회가, 탐구 토론 대회가 있었고 2학기 때 하는 탐구 발표 대회가 있었는데, 사실 탐구 발표 대회는 스스로 주제를 정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주제를, 이제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주제를 정해주니까 아이들이 좀 편하잖아요. 그 주제에 맞춰서. 그래서 보고서를 한번 썼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못 쓰는 게 살짝 아쉽지만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앞으로는 맞는 방법이라는 생각에는 저도 동조를 합니다. 대신에 이번에 이런 대회를 출전을 하시면은요, 그때 이제 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2학기 때 탐구 발표 대회 할 때 그런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주제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저기 공문에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진행 과정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토론을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240분이에요. 4시간인 거죠. 4시간 동안 토론 개요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발표 토론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이 토론 개요서를 복사본을 다시 돌려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다시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본선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은요, 토론은 이번에 4팀에서 5팀이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해요. 많이 달라졌죠. 그 다음에 주장 발표하기 5분, 작전 타임 15분, 질의응답 20분, 작전 타임 5분, 다지기 2분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2인 1조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딱 이 진행 과정을 보면 이게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냐면 지금 시간 관리겠죠. 이게 지금 겉보기에 이런 시간 관리인데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아주 복잡한 시간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제공되는 논제 관련 자료 제시입니다. 아마 이 논제는 당연히 사회적 이슈가 출제가 되겠죠. 올해 전국대회는 이 상반기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진이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예시 주제가 나왔었는데요. 그 예시 주제가 작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또 상반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기다려보시고,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에게 계속 좀 정보를 노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수업하면서 물어봤는데요. 신문을 안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제 인터넷으로 다 보시니까요. 그럼 인터넷으로 보시면 과학 관련 기사나 사회 이슈 문제 정도는 한 번씩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좀 보여주셔야 되고요. 아이들은 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이 분석력이 조금 아직은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좀 아날로그식이지만 종이로 뽑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괜찮으시면 신문 한 부 정도는 보셔서 전체 보는 것보다 이렇게 필요한 것들 한 장씩 한 장씩 해서 아침에 좀 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노출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대회에서도 인쇄물로 제시가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영재학교 처음 이제 캠프 같은 거 할 때 강의하고 책 한 권 던져주면서 이제 문제 해결하라는 그런 영재 캠프들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과 조금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론 개요서 내외인의 수기 작성이에요. 수기 작성. 예, 이게 이제 PT를 만드는 이런 능력이 조금 필요한데요. 정리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이 이걸 시켜보잖아요. PPT 저희 수업이 과탐토 수업 같은 것들이 있어서 시켜보면은요. 이제 주의할 점이 저희 아이들은요. 자신의 생각을 글로 잘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발표하라고 하면은요. 이제 읽어요, 이거를요. 자기가 읽을 내용을 쓱 써놓는 거죠. 예, 그러면서 보고 읽으면 안 되냐고 하는데 사실 이 발표할 수 있는 이 게시물 같은 것들은요. 소리로 제가 말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시각적 효과를 노려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글을 잔뜩 문장을 써놓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도록 좀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쓰는 것에 대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끊어 써도 되고 이렇게 좀 정리해서 써도 되는데 예,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지 그 글 끊기를 잘 못해요. 요약 정리요. 근데 어쨌든 전달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 명료한 것이 좋고요. 표와 그래프, 그림 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 토론이 4, 5개 팀이라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시간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장 발표하기를 할 때 5분 동안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요. 게시 발표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A4 용지를 실물 화상기에 놓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즉석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손글씨가 그대로 나올 거고요. 예, 그래프 같은 것들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4페이지를 얼마나 또 창의적으로 구성을 하느냐도 평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토론을 진행했을 때 주의할 점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토론은요. 상대방에게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요. 사실은 저 뒤에 앉아 계신 그 심사위원, 예, 심사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예, 토론을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설득해야 되는 대상은요. 아이가 아니라 앞에 상대팀이 아니라 뒤에 계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꼭 아이들이 예,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 토론이 시간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한 팀이 이제 응답을 하게 되면은요. 나머지 팀들이 돌아가면서 예, 이제 질의응답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팀당 2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질의는 30초 이내, 응답은 1분 30초 이내에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10초가 넘어가면 1점씩 감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30초 이내에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응답도 1분 30초인데요. 근데 다행스럽게 사실 저희가 프리 과탐토 수업을 지난달에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마지막 수업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30초짜리 질문을 못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1분 30초 답변을 못합니다. 답변도 30초 이내였어요. 예,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저는 질문을 30초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네,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거는 됐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예, 대신에 토론하면서요 그런 건 있었어요. 쑥스러워서 이렇게 미적미적 하다가 30초의 시간을 넘기기도 합니다. 예, 웃음이 피식 나서 예, 넘기기도 하는데요. 그때 질문할 타임인지 응답할 타임인지에 따라 괜히 같이 점수가 한쪽에 깎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질문할 때는 아니었는데 이제 응답하는 팀이 어영부영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막 웃기 시작을 하면 응답팀이 이제 깎이기 시작하겠죠. 예, 응답팀이 막 웃겨놨는데 질문하는 팀이 질문을 못하면 질문팀이 점수가 깎이기 시작을 하겠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여기에 함정이 하나가 있는데요. 팀당 20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발표팀이에요. 저에게 질문을 이제 돌아가면서 하겠죠. 예, 근데 이때 이 팀이 저에게 질문하고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은 5분이에요. 이 팀이 할 수 있는 시간 5분. 그래서 총 20분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팀이 20분 동안 질문을 받고 응답을 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30초, 1분 30초를 꽉 채워서 질문을 하면 질문을 최소한 3개 하게 되는 거예요. 다행이죠? 다행 아니에요, 어머니. 예, 다행이 아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첫 번째 팀이 3개를 질문을 했어요. 두 번째 팀이 질문을 하잖아요. 3개를 똑같은 걸 하면 되겠어요? 다른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난감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가 질문을 몇 개를 준비해 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못해도 10개 이상을 준비해 둬야 되는 거예요. 예. 똑같은 거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20분을 정말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만큼 많은 질문을 준비해둬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거는요. 영재원 아이들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영재원 수업할 때 답을 몇 개 쓰라고 제가 좀 욕을 했었죠. 답을 몇 개나 써야 될까요? 영재원 질문에서. 제가 항상 10개, 20개 생각하시고 그 중에 이제 골라 쓰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이번에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많이 질문을 준비해둬야 되고요. 예, 답변도 많이 준비해둬야 되고요. 그러면 아까 4시간 240분이 절대 한가하지 않습니다. 예, 충분한 시간이에요. 꽉 차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장 다지기를 이제 2분을 하게 됩니다. 2분에서 또 시간이 넘어가면 감점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거는 좀 어머님들이 훈련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도와주시면 되냐면요. 이제 말하는 시간. 예. 저는 보통 글을 읽을 때 한 800자에서 1000자를 2분에 읽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어느 정도 글을 썼을 때 그게 시간이 나오는지 사실 이 2분이 되게 애매해요. 보통 토론대회 나가면 마지막에 이제 결론 같은 게 3분 뭐 이렇게 지워지는데 2분이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시간을 하나 줘가지고서요. 예, 저희 아이들이 새롭게 그 시간 감각을 좀 익혀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토론대회를 좀 진행한 아이들은요. 1분 동안 얼만큼 말해야 되는지 얼만큼 글을 써야 되는지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기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예, 핸드폰 들고서 시간 한번 재주시는 연습 예, 해주시면 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전 타임 및 시간 관리가 이제 또 필요한데요. 발표하고 나서 15분은 질의응답하는 시간 그런 작전 관리, 5분은 주장 다지기 하기 전에 이제 하는 시간이에요. 이 15분 동안에는요, 질문을 만드는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회의를 하는 시간이에요. 질문을 만들고 내용을 잡는 건 언제 하는 거냐면요, 발표할 때 하고 있어야 돼요. 발표할 때 한 팀이 발표를 하고 있으면은요, 예, 친구들은 서로 각자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적으면서 질문거를 만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작전 타임을 할 때는 예, 서로 질문을 두고서 어떤 걸 먼저 하고 누가 어떤 질문을 할 건지 회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 시간에 질문을 만들면 그 10개 이상의 질문을 못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시간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토론을 많이 진행한 친구들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공지된 중고등부 예시 문제입니다. 예, 초등 문제는 미세먼지 문제가 나왔어서요. 제가 중고등부 예시 문제는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딱 보시면 아까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던 지진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이것도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예, 인터넷에서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딱 보시면은 지진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이거는 중학교 과정에 좀 심화, 중학교를 좀 심도 있게 이해를 한 친구라면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아이고, 다시 돌려드릴까요? 네. 천천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제가 읽기에는 네. 그 다음에 이제 토론 논제가 이렇게 나와요. 예. 이럴 때 다시 이제 어처구니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예. 뭔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글이 많으면 저희는 한숨부터 쉬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 글을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논제를 그대로 제가 줄만 바꿨을 뿐이에요.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인지 아니면 대지진 가능성을 안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이를 분석하고 예, 자료 주니까 분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근거를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근거를 가능성이 높은 우선순위부터 정리를 하면 될 겁니다. 대지진을 대비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존폐 문제와 그랬습니다. 존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찬반 토론을 좀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예, 팀의 의견에 따라서요. 그러면 이건 준비하실 때 찬성을 해야 될까요? 반대를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면. 자, 어떻게 뭐 손을 들어볼까요? 찬성! 있으시군요. 네. 반대를 해야 된다. 예. 준비는요, 찬반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상대방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찬반 다 준비하셔야 돼요. 네, 정말 많이 머리가 아프겠지만 이 토론대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공부가 많이 돼요. 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찬성, 반성 모두 준비해둬야 되고요. 그 중에 좀 더 우리가 주장하기 쉬운 것을 결론은 내야 되겠죠.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반대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노력할 대안을 창의적으로
과학도도 제시하시오 그랬습니다. 예. 저희 뭐 이제 영장 문제 풀다 보면은 뭘 제시하시오, 뭐 해결하시오, 모두 쓰시오 그러잖아요. 자, 대안은 몇 가지를 제시하면 좋을까요? 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10가지. 예, 조금 더 능력이 되시면 20가지. 왜 그래야 될까요? 상대방을 파악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저희 주장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요. 상대방을 파악하기 위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제가 조금 지루했나요? 예, 제가 오늘 우리 학생이 너무 열심히 적고 있어서 사실 좀 안 할 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요. 지구의 구조나 판 구조론에 대한 이해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해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종류는요,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람이 다칠 수 있고요, 건물이 다칠 수 있고요, 농사를 짓던 그 땅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계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할 것인지 보완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아직은 해결할 수 없지만 제안을 할 것인지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학토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나가면요. 과학토론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확한 문제인식, 원인 분석, 문제 해결력, 창의적 논리적 과학 예,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지금 모든 대회에서 같이 다 요구되는 것들이었고 영재원에서도 요구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예, 정확한 문제 인식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고요. 예, 그것에 따라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문제 인식이나 원인 분석을 할 때도요, 좀 다양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답변도 다양해질 수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인데요. 토론은 예, 큰 그림을 그리는 전략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요서와 질의어, 응답, 주장 가지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모두 다 지금 준비가 된 것입니다. 240분 동안에 아이가 스토리를 이미 다 짜고 있어야 돼야지만 유리한 대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대방의 질문. 사실 저희가 과학탐구 토론 대회를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토론을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질문거를 미리 만듭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개요서를 작성을 해요. 유도하는 거죠. 애들 말로 낚는 거죠. 예. 그럼 아이들이 그 질문을 상대방이 줄줄이 합니다. 저희는 질의 응답이 다 답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를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준비해 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주장 다지기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최종 변론까지요. 예.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조금 변수가 되는 질문들만 보완을 하게 되죠. 예. 이거를 240분 안에 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시야가 조금 더 넓은 친구였으면 좋겠고 과학 지식 활용할 수 있는 친구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적절히 자기들이 준비한 것을 활용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예, 학생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바른 대회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할 대회와 경험할 대회. 예, 아이들과 좀 전략을 짜시고요. 우리 아이가 뭐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과학탐구대회 이번 대회에서도 어떤 대회에 좀 더 중점을 둘 것인가.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에어로켓도 아니 뭐 과학상자도 학교 대표가 되고 토론대회도 학교 대표가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다 대표가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아이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좀 더 주력을 할까 예,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학원 보내실 때 아침에 가방 이렇게 해서 애를 학원 앞에 내려놓으시고 들어가서 옆강의실에 가서 앉아있으면 돼. 그럼 그 친구가 그 수업을 끝까지 참여하지 못합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아이에게 물어보면 너 혹시 어머니가 그냥 아침에 여기다 데려놓으셨니? 그러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정말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대회가 240분 동안 아이가 정말 머리를 다 써야 되는 대회고요. 진이 빠지도록 집중을 해야 되는 대회이기 때문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대회인지 너에게 얼마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회인지 아이랑 이야기를 하시고 동기부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제가 설명회를 잘했다면 어머님들이 이 대회가 가치 있는 대회이구나 아마
생각이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같이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가 이걸 잘하니까 앞으로 요 능력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대회였으면 좋겠어.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거 칭찬해 주시고 플러스 배울 수 있는 점들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파트너를 잘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파트너를 정하는 기준은 부모님들이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지금 이 대회 안내를 이렇게 들으시면은요,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저희 아이가 모든 걸 다 잘해야 될까? 이게 우리 아이는 좀 부족한 게 많은데 걱정들이 많이 되시죠. 예,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또 한 가지만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융합형 인재라면 이 대회를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요. 혹시라도 한 가지만 잘하는 친구라고 한다면은요, 그 나머지 한 가지를 잘 끼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요, 그러니까 학생들은요, 저한테 배우는 것도 있지만 친구들 통해서 배우는 것도 정말 많아요. 그 다른 친구의 제가 실험을 하고 보고서를 쓰라고 하면은요, 보고서가 다 다릅니다. 결론이 달라요. 아이가 이렇게 중점을 맞추고 있는 그 초점이 모두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서로 공유하면서요,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에 대해서 좀 이번에는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파트너는 전략적 파트너여야 됩니다. 친한 친구는 이번에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한 친구는 놀 때,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같이 공부할 때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다 맞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친하고 같이 놀 수도 있고 같이 공부할 수도. 그럼 그 친구하고는 평생 같이 가야 되는 친구죠. 그 친구는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친구 성공하면 나도 성공할 거니까요. 그래서 하지만 아직 우리 아이가 처음이니까요. 앞으로 친구 사귈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배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얘가 잘하니까 난 얘 잘하는 애랑 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이걸 잘하니까 내가 이걸 너에게 줄게. 넌 나에게 이걸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안 그러면은요, 한 친구가요 계속 끌려가기만 해요. 자꾸 기대기만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라도 한 가지를 더 이번 기회에 이거 하나만큼은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SG의 바른 제안 바르게 하겠습니다. 우선 과정 중심에 아이들이 동기부여해서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 역량을 분명히 신장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먼저 모의 주제 토론을 통해서 대요서 작성, 발표 토론, 역할 찾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거고요. 플러스도 과학 지식과 개념 정리,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조금 지식이 준비가 안 되어도 이 대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지식을 조금 활용하고 앞으로 더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의식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MSG의 선생님들은요, 여기 있는 것들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노는 거 아니에요. 저희 평소에 정규 수업하고 있습니다. 과학 수업이요. 매주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수업들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면접 대비, 그 다음에 보고서, 자소서, 영재원, 토론 발표, 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1년 내내 사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고서를 잘 쓸 수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면접 대비를 한다는 건 즉각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고요. 토론 발표 수업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괜찮다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고 맡겨주셔도 된다는 거.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대회들요, 1년 내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요. 그리고 평소에 과학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요, 당장 이 앞에 있는 성적을 올리는 그런 수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까지 바라보고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과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렇다면은 요즘에 이제 과학과 비교과를 분리를 하고 있지만은요, 많이 분리하고 있지만 이 비교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과학 실력을 분명히 플러스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평소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풀이 발명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가 풀이 과탐토, 풀이 과탐보, 그 다음에 풀이 발명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이거는 학생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 노하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1대1로 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거나 그러는 수업들이 아니라 배움이 될 수 있는 수업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풀이 발명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김지우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저희 발명은 이제 모두 김지우 선생님을 항상 찾아주십시오. 절 찾지 마세요. 네. 이거는 저의 달력입니다. 저희 달력을 제가 한번 올해 저희 선생님들하고요, 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워크숍 가서 이거 정리했거든요. 예,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1년 일정하고 비슷하고 대회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9월하고 11월에 저희 노는 날 아니에요. 네, 9월에는 대학부설 영재원을 준비하고 있을 거고요. 네, 11월에는 교육청 영재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월달에 시작한 전람회가 전국대회가 있고 4월달에 시작한 대회가 7월달에 전국대회가 있고, 예, 8월달에 전국대회가 있고, 예, 저 전국대회까지 저희 학원에서는 이렇게 내다보고 1년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예, 저희 친구들도 그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예, 학원에서 저는 조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요. 저희 친구들이 선생님들을 많이 좋아해요. 저는 이제 학원을 여러 군데를 이제 예전에 다녀보면은요, 학원에 책상하고 벽에 낙서가 그렇게 많이 돼 있어요. 어머님들 혹시 교실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아이들이 책상하고 벽에 낙서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 학원은 깨끗합니다. 예. 그런 낙서하지 않고요. 예, 수업에 그만큼 집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선생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을 할 거고요. 지금 계속 과정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아이들과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는 MSG가 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지금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잡아주신다면 그 시간을 가능하면 다양하게 적어주시고요. 예, 이렇게 순서대로 1지망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은요, 내일부터 저희가 상담 전화를 드릴 거고 시간을 좀 조정을 해드릴 겁니다. 예. 예, 오늘은 지금 지금 상담을 다 이렇게 일일이 시간을 잡아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상담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작성하시는 동안 혹시 지금 오늘 설명회 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예,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은 질문할 거 없어요? 질문이 많아야 됩니다.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학원으로 문의 주시고요. 상담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내일부터 부지런히, 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하도록 하고요. 대면 상담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오늘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